네, 출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요, 그 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죽은 난초를 앞에다 놓고 이제 출란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병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출란을 배양하면서 이제 에란이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병이죠. 그래서 출란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병을 갖다가 뭐 이게 무슨 병이냐, 뭐 입마른 병이냐, 벌붓썩은 병이냐, 뭐냐, 뭐 구사리움이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병이 오면은 그냥 그 온 것으로서 그냥 이 난초는 끝나는 것이지, 그걸 뭐 병 종류를 우리가 알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살균제를 갖다가 미리 쳐서 방지한다 하더라도 그 병마다 뭐 다 살균제를 다 구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종합 살균제를 한두 가지 정도 또는 두세 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골고루 방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오면은 병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뭐 약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떠한 자세로 이 출란에서 오는 병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이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도 해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산 난이 병이 와서 죽는 경우는 저만 겪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병도 한번 봅시다. 이거 보세요. 잎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잎 끝에 이 초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뚝뚝 끊어질 정도로 잎이 완전히 말랐어요. 총 하나 3촉인데, 제가 왜 이 병든 난을 보여주냐고 하냐면은, 이것은 지난번처럼 제가 그 동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죽인 그 출란이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 병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 왔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병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촉이 왔다. 그러면 서둘러서 이 뒤촉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분을 털어서 이걸 끊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병이 전염이 되고 뭐 이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병이 와도 좀 더 진득하니 차분하게 좀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바로바로 즉시 대응하다가, 지금 병이 왔다는 것은 이 난초가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 사망 일부 직전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분을 털어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여기다 뭘 처방을 하고 다시 소독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 출란이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살리려고 막 거기다가 약을 막 투여하고 먹어야 기운 차린다고 해서 막 죽을 떠먹여주고 막 이러는 현상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두는 거죠.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두면서 어떻게 진행돼가나. 결국 진행돼가는 것이 이 촉이 이 뒤에 촉까지 감염을 시켜서 죽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말라 죽으면은 병이 와서 이게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썩어가는 거죠. 썩어서 이 끝까지 완전히 썩어서 이 촉까지 이제 감염을 시켰는데, 이렇게 죽어가면은 저는 그냥 그 내년 봄까지 대체적으로 놔둬요. 놔둬서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일깨워서 생명을 움트면은 다행이고,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이 벌브가 이렇게 뭐 크면은 벌브라도 잘라서 벌브튀기를 들어갈 텐데, 이건 벌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벌브튀기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놔뒀어요. 이 병이 온 거는 올 6월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가기 직전에 병이 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한두 달 만에 죽어갔는데, 여름 내내 이걸 쏟아서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가을 되니까, 자, 2차 성장기 때 신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신화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화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가까이 근접 촬영을 하니까 신화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촉, 두 촉, 3촉짜리네요. 3촉짜리가 벌브가 3개인 걸로 봐서 3촉짜리인데, 3촉짜리가 병에 연달아 감염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잎도 이렇게 끊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병은 쉽게 보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놔도 보면 이 출란은 생명력이 상당히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를 다시 또 올려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벌브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브를 만졌을 때 벌브가 이렇게 물러요. 예.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브가 요 뒤에 거는 좀 딱딱하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초, 이게 신화죠. 이게 전진초. 이게 완전히 죽고 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전이가 됐는데,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됐는데,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놔뒀더니, 가을에 2차 신화 때, 이렇게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파서 뭐 뿌리가 내린지 이렇게 관찰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신화가 받으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자연에 섭린 것을. 그래서 이제 여기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 출란 교실을 통해서 이 배양 방법을 이제 남들이 별로 하지 않았던 얘기 또는 했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존에 난초를 배양하는 방식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 방식은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병들어도 그냥 털지 말고 그냥 놔둬봐라.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봄에 신화를 올리지 않으면 그때 버려도 늦지 않는다. 근데 뭐 미리 병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죽었네 그러고 털어내서 버리거나, 또는 백벌브를 틔우게 한다 그래서 다 잘라서 백벌브 틔우기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빨리 요 한 촉이 병이 들었을 때 빨리 끊어내서 다음 촉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죠, 재배법에서. 근데 그렇게 해도 살리지 못해서 결국 죽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방식을 느꼈냐면, 제가 초보 때 이렇게 병이 왔어요. 병이 와서 가만히 놔뒀더니 이 두 번째 촉도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촉이라도 살리자. 이게 비싼 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털어서 이걸 끊었죠. 끊어서 이걸 이제 그 까만 비누 봉지에다가 돌하고 이 이제 죽은 촉을 버린 거죠. 버리고 요 한 촉이라마 좀 살려서 내년 봄에 신화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잘 소독해가지고 그 스포탁 같은 데 담궈 놨다가 이제 심었죠. 심어서 물을 주고 잘 관리했는데 결국은 세력이 떨어지니까 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한 촉 남은 거 이제 심어 보면, 물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100%.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저 출란교실에서 어떤 얘기를 잘못하나 이렇게 막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탁 말꼬리를 잡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죽여본 경험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 분을 쏟아가지고 비누 봉지에 담아놨는데, 이 난석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몇 개 좀 털어서 비누 봉지가 꽉 차면 버리려고 비누 봉지를 묶어놓고 베란다에다 놔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게으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을 못 털어가지고 이게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분 털면은 이거 같이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하나라도 조금 모여있는 거라도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리려고 비닐봉지를 열었더니 이 죽은 난초에서 신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초보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란이라는 것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걸 수태로 싸서 비닐봉지에 쪼매 놓거나, 또는 이 페트병을 잘라서 덮어놓거나, 이 별짓을 다 해도 신화도 안 트고 백벌브 튀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그냥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쓸어 담아가지고 묶어놨더니 거기서 신화가 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란에서 강한 생명력을 그때 비로소 실감을 했고, 또 하나는 출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식물 자체가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를 예전에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물도 자주 안 주고 건조해지고, 또는 그냥 내팽개 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난이 잘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매일 들여다보고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또 물 조금만, 이 화장토가 조금만 마를 것 같으면 그냥 물 주기에 바쁘고 마를까봐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난초를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이 버려둔 비닐봉지에 묶어뒀던 공기도 안 통했고 빛도 안 들어갔어요. 물도 안 줬어요. 그런 데서 싹이 트는 걸 보고 그렇게 어려워했던 백벌브 틔우기가 벌브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도 싹을 올리는구나 라는 것을 좀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원인이 뭐냐 막 이렇게 들어가기 이전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출란도 생명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이 있고, 또 인간이 이 생명에 개입이 돼서 뭔가 컨트롤하고 뭐 조작을 하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출란은 스스로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클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조금만 도와주면 출란이 거기서 더 잘 자랄 뿐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신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침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뒀더니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신화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벌브 상태로 봤을 때 백벌브 틔우기 해도 아마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움직이지 않고 뿌리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상태에서 출란이 회복력이 더 빠르다. 이걸 뭐 털어서 뿌리로 훑어내려서 뭐 빈 걸 훑어내리고 씻고 스포트하게 담그고 그러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제가 이걸 찍으면 어떤 분은 또 반드시 댓글에서 그럴 거예요. 한 3촉 정도 되니까 촉수가 많은 거는 간혹 이렇게 놔두면은 자라는 경우가 이렇게 드는 경우 저도 몇 번 경험했고요. 또 대체적으로 신화가 다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촉입니다. 한 촉도 아주 작은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 하나를 갖다가 촉수를 분촉받아가지고 제가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촉은 제가 절대 사지 마라, 구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약하니까 병이 오면은 못 견뎌요. 다른 이 3-4촉 되는 거는 병이 와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이 한 촉짜리는 아주 뭐 살릴 경우도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죽이고 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초보신 분들, 중급 이하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죽을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한 촉을 요만한 거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되는 거를 심어 놨는데 결국 못 살리고 죽었어요. 병이 온 거죠. 건조하기도 했고 영양분도 충실히 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벌브도 없는 이 한 촉에서 신화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신화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좀 이파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브도 없어요. 벌브도 없죠. 완전 썩었습니다. 완전 썩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벌브에서 나온 신화 같지는 않은데 이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고 해서 한 촉짜리 죽었다 그래서 아유 이거 그냥 버리자 그래서 버렸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밑에 어딘가 뿌리에서 다시 신화가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거 마감풀을 항상 저는 그 흙 속에다가 이렇게 같이 뿌리에 닿을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요거밖에 안 돼요. 키가. 자, 보세요. 키가 요거 제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벌브도 없어요. 벌브도 없고 이거 뽑으면 쏙 뽑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그냥 놔뒀더니 이거는 죽은 지가 올 봄에 죽었으니까요. 거의 뭐 지금 한 6개월 정도 다 돼가나요? 이 가을에 이렇게 신화를 올리더라고요. 대단한 생명력이죠. 지금 제가 손으로 들고 있는데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촉, 뭐 촉수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촉에서도 이렇게 경이로운 신화를 올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출란교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벌브도 없는 뭐 조그만 어린 유묘에서 죽었는, 병이 와서 죽었는데 6개월 만에 신화가 다시 올라오더라, 뭐 이런 것을 무슨 뭐 기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털어서 버리기에 바쁘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또 꺼내가지고 스포트에다 담그고 하는 과정에서 난초가 또 데미지를 또 입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중환자들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약간만 도와줘야 돼요. 이런 경우도 지금 중환자가 아니고 사망이죠. 우리가 사망을 해도 3일장은 치르지 않습니까? 3일 안에 뭐 살아날 수도 있다면서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난초는 6개월장을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개월장. 6개월 안에 살아남을 확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뭐 1%밖에 안 된다 그래도 그 1% 확률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일장 지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 때문에 3일장을 지내는 거죠. 끝으로 제가 이런 이제 건조하게 해라, 또는 뭐 비료는 무라시게 수쿡이라는 비료가 있는데, 이게 뭐 난초가 먹고 자라야 될 모든 미량 원소하고 비타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있다 등등, 이제 뭐 이 마감부는 뿌리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 옆에다 두어라,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초심자들을 위해서 재배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독자분께서 몇몇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요. 이거 아마 동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출란교실에서 소개했던 그 비료를 줬더니 난초가 진짜 그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건조하게 하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건조하게 하면 난초가 이게 말라서 죽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안 죽더라. 안 죽고 난초가 병도 안 오고 생기가 있어지더라. 이렇게 또 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란교실에서 이렇게 좀 보잘것 없지만, 제가 뭐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정보를 전하는데, 이렇게 저희 출란교실에서 전하는 정보를 듣고 그대로 해봤더니 난초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더라 하는 얘기를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출란교실 하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출란을 한 35년 정도 하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담들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게으르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자주 못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